경연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편성자의 의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6경주하고 7경주, 8경주까지 최근 들어서 속칭 그들만의 리그 하위권 선수들이 경합을 펼쳐 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흐름으로 흘러갔는데요. 이번 회차는 싹 달라졌습니다. 반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팀 간 대결로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존 우스컵 분위기와는 편성 의도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이번 주만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는 확실하게 편성자의 의도가 달라졌다는 점, 생각해 보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준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강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복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지정훈련 때 전준영의 모습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전준영이 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상소와 호흡은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준영도 짧습니다. 그 점 때문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류근철의 선행 활약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뭉치게 된다면 전준영은 유성철을 활약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류근철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전준영이 고전하고 류근철이 완승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김병하고 이진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장인석이 힘을 쓰고 최gin영이 후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이명한, 정재성, 이규백 후미권에서 넘어서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병하고 이진원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유리한 편성 배정받은 강자로 대접받고 있는 김성현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런 편성은 확실하게 본인 우승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편성도 좋습니다. 파업 선수예요. 김우현 선행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만 가져간다면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완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성현이 짧기 때문에 김우현이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오히려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최민호, 강병석, 조영석, 김원호가 연합 펼쳐 나가면서 김성현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편성 김성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김우현과의 협공 가능성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직전에 채여 연타 출전하고 있는 김준일, 거저 먹을 수 있는 편성에서 김준일이 밥상을 걷어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잔치상이었었는데 김준일이 마크를 놓쳤어요. 결국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준일. 하지만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준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에서 마크 놓쳤었던 김준일. 금일에 좀 강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김준일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공민규라든지 윤승규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상남팀 선수들, 인천팀 선수들, 또 권종호를 중심으로 하는 선수들이 3명의 팀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적인만 놓고 본다면 주석진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석진 마크도 안 되고 추입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안효원과 권종국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협공만 펼쳐 나간다면 안효원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팀 대결로 짜여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적인만 놓고 본다면 성산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성팀 선수들이 힘면에서 주도력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면 대결 펼쳐 나간다면 라인 크로스보다는 한쪽의 완승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도력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수성팀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 또 3개 팀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입니다. 신사팀하고 대구팀의 협공 가능성, 그 중에서도 최석인의 몸 상태가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박윤아 몰고 가고 윤여범이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이용희, 김동훈
빼앗기는 힘들 것 같아요. 최성현 중심으로 윤여범과 박윤아의 홈메이커 마크 다툼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준영이 객관적 기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전준영을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소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준영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입니다. 박상서가 있고 유성철이 있고 정희성이 있고 강병철이 있어요. 5명의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파업 선수라고 한다면 유근철하고 김근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유근철이 김근영의 도움을 받거나 받는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유근철이 김근영까지 챙겨 나가기 좀 버거운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준영 입장에서는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물론 유성철이 지정을 할 때 과감하게 선행력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초조보다 벗어나가면서까지 유성철이 때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류근철과 전략적인 전법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8, 9년생이에요. 더군다나 또 1월생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이번 편에서 류근철을 활용해 나갈 것 같은데, 지켜주기보다는 박상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에요. 1번하고 2번 쪽에 1번하고 2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철도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좋아요. 이번 편성도 타이밍 잡기는 딱 좋습니다. 딱히 주드럭이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준영이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본인의 실력 챙겨 나가기만 한다면 이런 편성에서 거저 먹을 수 있죠. 류근철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하고 3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2번 쪽에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칫 전준영이 힘을 썼다가 박상수에게 따먹힐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유성철이 지정을 할 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준영이 아무래도 경상권 선배라고 유성철 앞에다 두고 전략적인 타입 좀 찾아 나가게 된다면 류근철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도 류근철 저치기 머리로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서 좋은 배당까지 안겨드렸었는데, 류근철이 꾸역꾸역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류근철의 박상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류근철의 정희성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2번이라든지 3번하고 5번이에요. 3번하고 2번이라든지 3번하고 5번 정도는 3번하고 5번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기능만 놓고 본다면 전준영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박상서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류근철 차선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2번, 3번을 우선하고 싶어요. 1번, 2번, 3번 류근철이 고전하게 된다면 1번, 2번, 4번까지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준영이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류근철과의 맞대결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법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김배영, 이진원, 최근영, 장인석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파업파들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임영환하고 이규백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장인석이 먼저 힘을 씁니다. 1번, 2번, 3번으로 서게 된다면 임영환도 넘어서기 어렵고 이규백도 넘어서기 어려워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병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진원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진원도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김병도 이진원 의식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이진원이 김병을 상대로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진원이 앞장서고 김병이 쫓아가는 작전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최근형 쫓아가게 된다면 1번하고 3번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 완승으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하고 1번, 3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 3번 차선인데 1번, 2번은 복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배당 가능성 크진 않아요. 하지만 임영환이 때려주고 이규백이 젖힙니다. 그 뒤를 정재성이 막혀 나간다면 장인성이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뒤늦게 김배영, 이진원이 날라올 것 같은데 정재성이 이런 편성에서 잘 주워 먹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이규백, 임영원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정재성의 직선 추입발. 정재성은 가면머리입니다. 1번하고 2번이라든지 6번하고 1번이라든지 6번하고 2번 정도는 정재성 직선 추입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6-2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이 유력시되는 경주 같습니다. 1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번과 3번 차선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간만에 김성현이 유리한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성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추평이기 때문에 주도력 발휘 나갈 수 있는 김우현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편성 김우현이 힘을 씁니다. 김성현이 몰고 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김우현도 선행감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11초 때 초반까지는 끊지 못해요. 11초 때 중후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성현이 막해 나갔을 때 추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이에요.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과 6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여동안이 선발에서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선발급에서도 11초 때 중반 시속을 꾸준하게 끊어냈습니다. 오히려 1번의 뒤를 6번이 막혀 나가고 7번이 앞장서서 힘을 쓰게 된다면 여동안도 선행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좋아요. 김우현은 후미에서 날라올 최민호, 강병석, 조영석, 김원호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여동안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선이라고 한다면 1번하고 7번 정도는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 때리고 1번이 몰고 가서 출패 나가는 작전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2번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5번이 죽기 살기 때립니다. 강병석하고 조용소라든지 최민호가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여동안 믿다가 김우현 믿다가 김성현도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김성현도 김우현이 넘어져야지 여동안이 넘어져야지만 직선에서 추입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넘어서면 김성현도 힘 한 번 못 써보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파워피파업으로 양분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노려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병석을 중심으로 조용소입니다. 김원호가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강병석을 중심으로 최민호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4나 3-2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만에 거저먹을 수 있는 편성 배정받은 김성현입니다. 김우현과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 경주권 주력 승부로 1번, 7번 차선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항상 이런 편성에서는 조용소 3복승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김준일 직전에 차 참 좋은 잔치상을 배정받았어요. 쫓아가기만 하면 잔치상을 거저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마크를 놓쳤습니다. 마크가 정교하지 않은 윤현준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밥상을 걷어차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준일. 하지만 뭐 컨디션이나 몸 상태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이 김철민하고 노영균 외에는 대부분 선수들이 또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준일이 과연 누구와 맞춰 나갈 것이냐 놓고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일의 뒤를 김철민이 빼앗지 않는 이상은 초반 마크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김준일의 뒤는 전개적으로 노련한 공민규가 발주대 2점 살려나간다면 초반 마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 쪽에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죽었기 때문에 뭔가 강한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 쪽에 1번하고 2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승규가 표절보다 많고 있습니다만 선발보다 오히려 우수에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받아가는 작전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받아가면 따라 나설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젊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 정도는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2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번하고 4번 정도는 1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1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리 들어간다면 1번, 2번, 4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철민 배제할 수 없죠. 1번, 2번, 3번 정도는 1번, 2번, 3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김철민하고 노영균의 협공 기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노영균이 낙차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몸 상태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노영균이 때리고 김천민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3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뭐 윤승규가 3번의 뒤를 받아서 가게 된다면 뭐 3번과 4번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편성 자체가 뭐 김준일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마크 다툼인 것 같아요. 빠른 시속 견주도 아니기 때문에 마크 다툼, 공민규하고 윤승규 중에서는 공민규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10경주부터 경주가 참 재밌게 짜여졌습니다. 상남팀 선수들이에요. 주석진, 조택, 한재호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팀 안효원과 최창훈이 있죠. 여기에 하카팀입니다. 이동근하고 권정국이 있어요. 세 개 팀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학교 선후배로 짜여진 상남팀 선수들이 조직적으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남팀 앞선에서 주석진 앞선에서 딱히 희생해서 힘을 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주석진도 깝깝합니다. 뭐 득점은 높아요. 하지만 뭐 주석진도 추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마크도 놓치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전 주석진보다는 그래도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안효원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있는 최창원의 도움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전 안효원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안효원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고 아무래도 주석진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따느냐 못 따느냐 게임인 것 같습니다. 복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6번과 1번 쪽에 6번하고 6번과 1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건정국도 기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됩니다. 6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6번하고 7번 정도는 6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이라고 6, 7입니다. 6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인천팀하고 하카팀 상남팀 선수들이 서로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권정국이 타정부터 때리는 거예요. 이동군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하카팀 완승이에요. 7번 4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석진 뒤늦게 날라오죠. 7번과 1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 4하고 7, 1입니다. 7, 4하고 7, 1 경주권 7번과 4번, 7번과 1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안효원의 선정 가능성 쪽에 주석진과 묶어서 물론 복승 중심이라는 점 6번, 7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3복승에서는 안효원하고 최창훈을 묶어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편성 의도가 아무래도 편성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팀으로 붙여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수성팀 선수들입니다. 정동호, 정재민, 고정인 여기에 성산팀 선수들 최성호, 이청용, 이재우, 권성호가 3대3, 3대4로 맞붙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창용이 초조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산팀 선수들이 앞선 장악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창용 외에는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반면 수성팀 선수들은 정재민, 정동호, 고정인까지 앞선에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정재민이 먼저 서두르고 고정인이 넘어서고 고정인의 뒤를 정동호가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수성팀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뒤늦게 성산팀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수성팀의 중심 고정인을 중심으로 정동호와 협공 가능성 쪽에 아무래도 최지민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고정인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라인 크로스보다는 한쪽의 완성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위를 먼저 6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뭐 이창용이 때려주고 이재호가 마크에 나가고 권성호하고 최성호가 마크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4번, 5번, 7번, 3번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다면 1번하고 2번이 넘어서지 못해요. 6번까지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성산팀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죠. 성산팀이 가게 된다면 5번하고 7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성호 정도는 5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성산팀의 중심은 이재우라는 점이죠. 그 점 때문에 57하고 53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뭐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또 나눠졌어요. 비파업은 수성팀, 파업은 성산팀입니다. 라인 크로스 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주드롱매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비파업 선수들이죠. 수성팀의 협공 가능성 쪽을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맞대결이에요. 아무래도 박윤하고 이만재의 윤여범은 부산 팀입니다. 이용희하고 김동훈은 동서울팀 선후배요. 박지웅하고 최석윤은 신사팀 선수들입니다. 계양팀 선수들이 팀명을 바꿨죠. 계양팀 통째로 신사로 팀명을 변경했어요. 일단 이번 편에서 아무래도 세 개 팀, 대구팀, 신사팀, 동서울팀이 경합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2번하고 6번만 비파업 선수들이고 나머지 부산, 대구하고 신사는 파업팀 선수들입니다. 더군다나 동서울팀에 앞서나서 힘을 써줄 만한 선수가 김동훈밖에 없는데 뭐 김동훈도 시속감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용이 김동훈 믿다가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사하고 대구팀의 전략적인 협공이라는 점인데 박윤아가 요즘 들어서 선행감이 많이 살아났어요. 박윤아가 때리고 7번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7번과 1번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이 승부거리를 길게 가져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윤여범 쪽에 7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86년생인데 주석진이 1월달이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결과적으로 한 살 터울 선수들인데 윤여범이 또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앞서 나가고 있어요. 박윤아가 계속 힘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대구팀 사이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최석윤, 윤여범의 후미권 마크 쪽에 좀 더 우선 하신 전략 7번과 5번 쪽에 7번하고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7번, 1번 차선으로 7번과 1번을 차선으로 7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5번이 좀 더 우선이라는 점 7번, 1번 차선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김동훈이 아무래도 때려주면 이용희가 후미 견제에 나가면서 직선 뒷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동서울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입니다. 2번하고 6번이라든지 뒤늦게 최석윤 날라오게 된다면 2번하고 7번 정도로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6하고 27 정도는 좀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편성 자체가 대구하고 신사의 협공 가능성 그 중에서도 중심은 7번이 될 것 같습니다. 7일과 7호인데 7번과 5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이용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과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